2살, 3살, 두 딸을 두고 있는 황혜민 씨. 여느 집과 다를 것 없는 아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영서야 사과 어딨어 사과. 하지만 평화도 잠시. 태블릿 PC가 눈에 띄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서와 엄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주세요. 어우 어떡해 못 살아. 영서를 울리고 또 달래는 태블릿 PC. 영서는 사랑에 빠진 듯 울고 매달리며 태블릿 PC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8개월. 하지만 태블릿 PC에 있어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숙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런 거는 거의 다 섭렵했다고 봐야죠. 전에 영서가 한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좀 입원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이제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니까 핸드폰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집착을 할 줄은 몰랐죠. 갓 돌이 지난 동생 윤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자매. 어떻게 해야 자매의 눈물을 그칠 수 있을까요? 영서야 같이 해 같이. 영서야 같이. 엄마는 결국 스마트폰이란 극약 처방을 하고 맙니다. 윤서에게 있어 태블릿 PC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을 나이. 스마트 기기의 화려한 화면에만 집중하는 영서와 윤서. 엄마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혹시 다른 관심사가 생긴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보자. 아 그래. 아 이뻐요. 영서 책 안 볼 거야? 화장실 뭐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 혹시 이제 뭐 4살, 5살 유치원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속이 되면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이제 될 수가 있죠. 이거 윤서 잠깐 주자. 이것은 영서와 윤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최초 사용 연령 2.27세. 아이들의 스마트 세상. 이렇게 일찍 시작돼도 괜찮은 걸까요? 5살 민지가 스마트폰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목이 좀 아프다 했으니까 또 아기니까 또 혹시나 또 뭐 그렇다 하고 나올까 봐서. 드디어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됐죠? 아프다고 이거 얘기한 지가? 얘기한 거는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부터 네. 됐어요? 막 많이 아픈 거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그것도 핸드폰 보는 자세에서 목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핸드폰 많이 봐서 그렇다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그렇게 굽힌 자세에서 장시간 유지가 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 엑스레이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 이후에는 관절들이 낡고 닳아지고 퇴행되고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일찍 진행이 된다거나 더 초기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또래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다는 민지. 도대체 얼마나 사용하기에 목 통증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지. 이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민지는 꿈나라. 좀처럼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지야. 민지를 깨우기 위해 엄마가 꺼낸 해결책은 바로 스마트폰. 민지의 하루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시작됩니다. 엄마 핸드폰이 왜 좋아요? 게임이 많잖아. 핸드폰이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생각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중에도 민지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반찬이 아닌 스마트폰.
도대체 손에서 놓을 줄을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민지. 하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애가 좀 그 시간이 좀 촉박하게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빨리 줘서라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맞추죠.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되면은 또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엄마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 이거 하지 말, 돈 다운 받지 말라 그랬지? 그치? 다운 받으면 안 돼.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민지가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유료 결제를 한 겁니다. 바로 아동용 게임을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인터넷과 달리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에 민지의 호기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다운 하나만 받으면 안 돼? 다운을 또 왜 받아?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아니야 받지 마. 너 이거 받은 거 너무 많아. 받았는데. 왜 받아? 지워 빨리. 그럼 다른 갖고 와, 다 다른 지울 거야. 거 싫어 다 지우지. 싫어 다 지울 거야. 다 지우지 마. 안돼. 너 다 안 지울 거 아니야. 게임 다운로드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한 엄마. 민지가 스마트폰 게임에 더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으면 어떡하냐고. 안 하는 건 좀 지우라고. 그리고 너 타워 율동 이거 절대 받지 마. 이거 설치라고 써있잖아. 내가 받은 거야. 설치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금액이 적혀있어. 이게 못 봤어. 타워는 돈 주고 받는.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게임 설치부터 삭제까지 혼자 못하는 게 없는 민지. 엄마는 이런 민지가 신기하면서도 걱정됩니다. 제가 깔아준 어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저도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받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고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평상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모르고 막무가내로 이제 받으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친구들과 놀이터로 나온 민지. 이렇게 신나게 친구들과 뛰노는 동안이라면 민지도 스마트폰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탈 거예요. 진짜지? 그런데 우리 핸드폰 뭘까? 너 핸드폰이 어딨어? 아니 엄마한테.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네. 친구들하고 놀지 뭐 또 핸드폰이야. 공주 게임 할게요. 네 맞아요. 가자. 똑같이 해도 되고 똑같이 안 해도 돼. 똑같이. 아야.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기까지 하는 민지. 엄마는 자주 스마트폰 안 보여주는데 민지가 가르쳐주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부터 놀이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스마트 기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620만 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스마트 시대. 이미 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총 24명 중 20명이 스마트폰 보유. 사용 시간은 어떨까요? 자,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 이상 쓴다. 설문 결과 1시간 이상 쓰는 학생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은 7명, 5시간 이상도 1명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아이들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저는 휴대폰 바꿀 때가 돼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사주셨어요. 밖에서 엄마한테 막 진짜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엄마랑 사주셨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쉬는 시간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학교 끝나고
전화나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 같은 거 변한다던가 정보랑 이런 게 막 더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거. 하지만 아이들이 이토록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그 기계 특성이 가장 강하다. 즉시적이죠. 즉시성. 그리고 편리함. 휴대하기에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하는 그 스마트폰,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대화에 또 자기가 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더 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걸 더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2012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뿐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뭘 보더라도요. 유아동들이 중독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물질 중에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강렬하고 되게 자극적인 재미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 다른 예컨대 책이나 뭐 생산적인 것들, 운동이라든지 다른 좀 중독되지 않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부모와의 심지어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미나 쾌감을 느끼게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13살 가영이네. 스마트폰은 가영이와 엄마 사이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그만 만지고 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가영이와 이를 막고자 하는 엄마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져. 그만 만지고 공부 좀 하자. 동생 공부하는 것 좀 봐봐. 공부해. 핸드폰 꺼 얼른. 빨리. 차단시키기 전에 얼른. 빨리 얼른 엄마한테 주고. 얼른 주고.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가영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한 짧은 시간 달라진 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냥 엄마 나가자마자 핸드폰 들었네. 왜 공부하기 싫어? 아니면 어때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재밌어요? 핸드폰 하는 거랑 운동이랑 영어요. 핸드폰 하는 게 왜 재밌을까? 그러면? 애들이 다 하니까. 소셜 네트워크는 물론 메신저까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영이. 하지만 친구들과의 소통이 길어질수록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자꾸 보는 거야 지금? 카톡이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자고 진짜 너. 시간 정해져 놓고 이제 정해졌고 그 시간을 넘기면은 이제 차단시키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근데 한 이틀 하루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또 저한테 또 화풀이를 하니까 좀 저도 힘들고 해서 또 다시 풀어주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막 짜증을 부려요. 그냥 짜증을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고 그냥 말도 그냥 짧게 얘기를 하고 단답형으로 이응 그냥 말하기 싫대요 저랑. 계속 애들이 뭘 올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답도 써주고 싶고 그래서 눈에 핸드폰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해요. 가영이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약속된 시간을 넘기면 부모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앱도 사용 중이지만 가영이의 습관을 고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정해놨는데요. 평균적으로 거의 오버가 돼요. 뭐 짧게는 뭐 3시간, 길게는 뭐 11시간 이상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거 볼 때 어떠세요? 11시간씩이나
좀 안 좋지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그냥 거의 뭐 하루 일과를 핸드폰을 끼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됐는지 확인을 하라고 저한테 문자. 가영이가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만큼 공부나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 간의 갈등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학년 때 같이 몰려다녔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걔네는 지네들끼리 놀고 저희는 저희들끼리 놀았어요. 근데 서로 욕했는데 서로 욕하면서 카톡방에 초대하고 걔네들도 저희를 초대하고 저희들도 걔네를 초대하고 또 우리 초성으로 욕하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저희 쪽 애들은 걔네랑 어차피 같이 욕하면서 싸웠으니까 이게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걔네 이름 안 적었는데 걔네는 지네 잘못만 빼고 저희를 신고했어요. 스마트폰의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집단 따돌림.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폭력 행위가 진짜 물리적인 폭력, 교우를 때리는 폭력의 형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사나 학교에서 제재를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대안으로 찾게 되는 게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톡방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놓고 그 친구들을 익명으로 단체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뭐 폭언이나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그 정서 발달에 아주 해로운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영이의 일상을 파고든 스마트폰. 아이의 뇌 성장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중독 여부를 알기 위한 설문지 작성과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영이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느끼는 거 한번 표현해 볼래? 성적 떨어지고 엄마한테 스마트폰 때문에 화내고 또 동생들한테도 화내고 그리고 동생들이랑 별로 놀지도 않고 그리고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뇌파, 맥파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사를 통해 뇌의 활성도는 물론 인지 능력, 스트레스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가영이의 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검사 결과 좌우뇌의 불균형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그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또 앱을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 영역에만 그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다른 쪽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른 영역의 것은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높은 스트레스 지수. 게임이라는 특정상의 그 영역이 그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흥분하고 공격하게 되고 이런 게임의 그 특성에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그 같이 우리의 흐르는 교감신경 또 공격에 대한 또 그걸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부교감신경이 아무래도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뭐 수치를 가지고 이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간단하게 표현하면 급성이 이 정도 66이라는 거는 높은 지금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스마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가영이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면 할수록 아이는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냅두라는 거를 알면서도 알아요. 자꾸 눈에 네. 보이니까 그게 엄마들 마음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시는 거가 가영이를 계속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는 어머니도 그만큼 또 쉽지는 않은 건데 차라리 그 역할을 아빠한테 넘기세요. 아버님이 가영이를 그냥 가영아 부르고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던져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3시간으로 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충격받았어? 스마트폰을 많이 쓰긴 했지만 친구들도 마찬가지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가영이.
하지만 스마트폰은 가영이의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나 봐요, 자기도. 저희 일단은 부모님도 먼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를 좀 애들 보는 데서 자제하고 이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 이제 노력을 해봐야겠죠. 노력하면 되지 뭐, 그치? 울지 말고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어? 우리 가영이도 소리 없이 아이의 뇌를 잠식한 스마트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까요? 의교관이 돼서 선생님한테 인터넷 게임 중독에 홍역을 치렀던 일본. 스마트 기기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알리고 있는 IT 저널리스트 타카하시 씨.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小学生は 7.6% ぐらい平成24年度時点で持っています。日本の携帯電話が非常に日本にぴったりであるので、それを使っている層がまだまだ多いこと、それから小学生はまだですね、学校と家の往復だけしかないのでスマートフォンの必要がないこと。 일본의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급률은 7.6%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황.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스마트폰 청정 지역에 가까운 일본. 학교의 스마트폰은 물론 휴대전화 반입이 안 되는 것이 청소년 보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実際ですね、持っている子と持っていない子についてその格差が出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これはもう携帯電話だけでなく漫画本やおもちゃというものを学校に持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教育には関係ないものを持ってくるということ自身に、学校では禁止されているという前提がありますから、そのために携帯電話を持ち込まない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일본의 한 가정. みんな一緒にいただきます。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매를 둔 나카야마 씨 댁. 이들에게 식사 시간은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コウスケマラソン大会いつ12月の10位以内に入る多分。何多分。多分多分じゃないでしょ。頑張んでしょ。クラスの中で3位じゃあ学年じゃあ20位ぐらいか。やっぱりその情報源としてやっぱりこう食事の時に声をかけてで話の流れで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るんだな頑張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自分で納得しようかなと思って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もちろん大事でそれをちょっと活用してますね。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없는 식사 시간. 새로운 소식,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궁금해질 만도 한데 아이들은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コウスケ君は携帯を持ってるんですか？キッズ携帯なら持ってます。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어린이 휴대전화. 문자도 직접 입력이 아닌 저장된 문자를 골라 보내는 형식인데요.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小学生は持ってない人がいっぱいいるからいらない。周りにスマホ持ってる友達いますか？いません。小学校とか幼稚園だと家の近くの学校になるので範囲になるので、携帯とかもスマホもいらない。ただ高校になると家からかなり離れて、都心に出てったりとか県外に出てったりしなくてはいけないので、そうすると情報源にもスマホはなるので、なので高校に入ってからぐらいだったらもし買ってということだったら買ってあげてもいいなと思います。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가 아닌 가족과의 대화, 놀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대책 마련에 나선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학부모 교사 연합회입니다.
PTA は保護者と先生が子どもの健全育成について学び合ったりとか教育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りするところです。 오늘의 안건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고 올바른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의논할 예정입니다. じゃあ皆さん今日はお子さんの携帯や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について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4年生で持っている子どもは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いる子どもはそれほどいないんですが、親のスマートフォンを使ってゲームをしている子が多いみたいで、それで私のね、もう携帯やめなさいいつまでやってるのとか、それがなければ起こらないような親子の間のトラブルっていうのも多分増え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ためにっていうところで自分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일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まずですね、今現在、お子さんがスマホ持ってる方手挙げてください。 아직 스마트폰을 사준 학부모는 없는 상황. お子さんにスマホを購入して買ってあげる計画ありますか？ 사줄 계획을 가진 학부모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小学生のお子さんがですね、スマホを使うことを考えるとすごく心配だと思っている方手を挙げてください。 스마트폰 사용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スマホとかを使ってで人と話すというよりもこういう機械経由で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ということをすることで依存、楽しいからやはり依存も心配です。精神的な面がすごく心配ですね。親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あるし、あとは PTA というグループ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ありますし、それがさらに広がって例えば東京都の PTA がみんな協力を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あると思っています。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지도 방법을 알리는 타카하시 씨. 그녀는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 말합니다. スマートフォンとかタブレットは例えば暗記物などをすると通常の学習よりも学習効率が高いっていう面があります。そういうものをただ危険だからといって取り上げるよりはいずれ使わなければいけないものですしとてもいいものなので正しい使い方を教えて、共に付き合っていけるように子どもに渡していただ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많은 우려 속에도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전체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1년 18.9%에서 2013년 40.2%로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은 약 5배, 고등학생은 7배가량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요? 5時間とか3時間とかやりとりチャットみたいに友達がみんな買い出したから買いました。 일본의 청소년들도 빠르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일본은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인터넷 중독을 치료해온 한 국립병원을 찾았습니다. スマートフォンだとかで、ずっとインターネットをしているという方は非常に多くなっております。日本全体としてもやはりスマートフォンだとかタブレットだ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機器にを使うように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 본인은 중독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선 가족이 대신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現在平日には何時間ぐらいやってらっしゃられると思いますか？3時間4時間ぐらい。3時間4時間。勉強は何時間ぐらいされてるんですか？勉強は宿題ぐらいは、や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集中力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 상담 및 건강검진을 거쳐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小さい子どもさんだとかであればゲーム機だとかインターネットを与えておくと、ずっとおとなしくずっとやってるんですね。で親が手かからなかったりだとかす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れにのめり込ませてはいけないので、ある程度親御さんも大変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インターネットをしたりだとかゲームしたりだとかっていうのは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時間を決めたりだとか決まり事を決めるっていうことは重要なのかなとは思います。 1992년 최초의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붐을 이끈 미국. 미국은 약 1억 4천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용자가 많은 만큼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4개월 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사는가 하면 뉴욕에선 고등학생 70여 명이 시험을 보는 중에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욕 공립학교들에선 스마트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반입 자체를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아침 등교 시간이면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What's the storage? I mean, what is the device the storage using? Oh, it's power phones in. Put our phones in. Can you tell me how it works? We put our phone in, and we gotta give them $1 toward for the whole day. Because the phone's not allowed in the school. 학교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 학생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맡겼다 하교 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It's stressful. Our school, we have scanners. They're really strict. So if you come in with per se metal or a knife or matches or anything like that, they see it through the scanner because you have a scanner, like a human scanner, and they also have a scanner for your bag. So you can't get anything in that they think. 이 트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망 산업으로 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맡기고 찾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We give the children these tickets here. They attach together like this. We give them these tickets, and then we'll put this with their phone inside the sleeve. so phone. Where's the phone stays? That Yeah, it stays in the sleeve. Can I see it? Has it got a number? Yes, it does. 하루 $1.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맡기자면 학생들에겐 작은 돈이 아닌데요. 안전, 교육상의 문제로 반입을 금지하는 학교의 입장을 알면서도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Do you like the school policy? No. It is so lame. I don't think it's fair. I wouldn't use it during the class. I mean, even though one student would use it, I wouldn't use it. You shouldn't make everybody suffer because of one student. You're upset. Yeah. It's kind of if we don't have our phone or if we do have our phone, because sometimes if we don't have our phone, it could be an emergency in school and we're not going to have anyone to contact and we might not be close to an office to call someone. So it's kind of iffy.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고등학교 내 스마트폰,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수업 시간 외 사용과 교육적 활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20 people. 2 said Jack, 18 said Jane. 18 of you guys, you are correct. Very good. 하지만 이곳 역시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허용했던 건 아닙니다. It's always been the policy that the cell phones have to be put away, or electronic devices even have to be put away from when school starts at 7:25 in the morning, and they can't come out again until 2:10 in the afternoon. Well, the big problem we run into is a student has their phone out, somebody asks for it, and the student doesn't want to hand the phone over.
So then the student's just being insubordinate. And we end up with a conflict, a confrontation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over the phone. And the student absolutely refuses to. And then the student gets brought down here into my office and still doesn't want to, turn it over. And we contact the parents, and the parents get involved. And that's where it gets really bad, is that we're talking about turning over a cell phone becomes something that interrupts all of their instruction and their education. 메릴랜드주가 스마트 기기 반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면서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 새로운 규칙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Our responsibility is to help, students to learn how to use technology in responsible ways. So, we wanted to set the expectations, set the guidelines around it. And we found that the students are very appreciative of the increased trust. And we're seeing, the students are not trying to sneak them in their classrooms as much. There's not this push and pull around that as there was before. And so we've had very positive results.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허용하기까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허용 후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Can I ask you all to share, how many of you, just by raising your hand, have a smartphone or your own cell phone? Just raise your hand. Okay, can you guys get them out? 허용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봤는데요. How many of you used your phones illegally in class last year, whether it was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your messages, or something like that? Raise your hand, be honest. Probably. Be honest. Okay. Okay. I didn't really use my phone illegally, but I know a lot of people text in class or do different things. So I think now it's great because you can actually in the hallway or at lunch, you can actually use your phone. If you have to check your text from your mom or something, or your friends, what's going on. Now it's an actual thing. Instead of there's less reason doing during class, though I'm sure. Do you think you're less likely to do it now because after class you can do it, or at lunch you can check your phone, that kind of stuff? Would you say yes, you are? Okay. Yeah. See, and that's why we were advocating for it. Now it's time to put them away. 교사들도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Since it's newly in place, I'm trying to think of creative ways where it could actually be beneficial in the educational setting. But yeah, so far there's been small little steps that I've taken where they can use it and use it appropriately in a class setting. I'm trying to find some more where I can actually have them use it. But I think it is beneficial, and it's something that when they go off to higher education or in the working world or wherever it may be, that they're going to need to know how to use their phone or appropriately use it and put it away when it needs to be put away and those types of things. So. 스마트폰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허용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자제력과 올바른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ell, we have a lot more freedom, and it gives us something to do, which is kind of fun when we're in class. And it's kind of if we need to contact our parents during lunch, we're allowed to, and it kind of makes it a little more fun. 교육이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란 교사들의 믿음이 통한 겁니다. The kids love it. The teachers are very happy because they're not fighting the kids anymore. In fact, what the teachers say is the kids don't try and get their phone out in class anymore because they know they can use it right after class.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사용은 이곳에서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Yeah, he actually does a couple of educational programs on the iPad. Already? Yeah. So have you ever used your mobile device kind of trying to calm him down or something like that? Yes, we have. When he gets his hair cut, we put Yo Gabba Gabba on. He loves it, yeah.
He can upload games and you know, if he finds something he likes, he just can find it. If he wants something new, he knows that he needs my password. 미국의 가정에선 스마트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64%의 가족이 세계에서 6개의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2세 이하 유아 중 38%가 모바일 기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중독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인터넷 스마트 기기에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참여한다는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란 무엇일까요? In terms of treatment, what we do is we go through a 72-hour detox, a digital detox, that you go 72 hours without any digital device. It's a locked unit, and what happens is that you're searched for any devices and your family members and other patients as well. So people can't access any computer use while they're doing their thing. 어떻게 치료하는가보다 어떻게 예방하는가가 더 중요한 스마트 기기 중독. 전문가는 아이들의 중독을 막기 위해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My point is that you have to look at your own behavior too. Are you checking your email all the time or your Facebook or your social media as a parent and showing that to a 3-year-old that that's okay? 스마트 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즈 카페. 놀거리가 많은데도 가장 유혹적인 장난감은 스마트폰입니다. 엄마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폴더형 전화기 있을 때가 나왔어요. 너무 스마트폰에 다 빠져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자니 내가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주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이 계속 되는. 무작정 뺏을 수도 무턱대고 보여줄 수도 없는 스마트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걸까요? 밥 많이 먹으면 스마트폰 줄게. 또 이제 나의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상의 어떤 행동들이 사실 아이한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럴 때는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낮춰서 눈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자꾸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얘가 희노애락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전문가들은 사용 시간과 접근 방식을 제한할 것, 미리 주의를 주고 주도권을 잡을 것, 다른 흥미거리를 주고 스스로 모범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수업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도 인터넷의 하나예요. 무선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독률이 더 높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쉬워졌어요. 보통 인터넷 하면 컴퓨터 인터넷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폰도 무선 인터넷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중독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아이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 중입니다. 최근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데 나타나는 중독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과 치료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그 상담 매뉴얼과 치료 매뉴얼을 전국 200여 개 상담센터와 약 170여 개 치료협력병원 등에 보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질 높고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다면 가까운 중독 대응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날아가니까 되게 힘들다.
그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들, 그런 정서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이 이뤄져야지 아이가 그 한쪽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방향이 아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으로 신체적 발달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은 중독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재미있게 미술놀이하고 엄마가 밥 먹을 자를 그때 정리하고 TV 끄고 그 다음 먹는 거. 가족들이 대화할 때 이를테면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 거는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규칙을 꼭 만들어서 시행하셔야 되고요. 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뭐 마약이나 알코올과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쾌감 중추, 즉 뇌 이상을 초래한다는 결과에서는 똑같습니다. 뇌 이상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스마트 기기. 하지만 그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 아이의 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작은 관심,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